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창시절 마지막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10월 모의고사 같이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제가 풀 때에도 내가 계산을 이렇게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계산이 복잡한 문항들이 몇 문항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모자랐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피드백을 해보도록 합시다. 1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우선 객관식 문항 중에서는 13, 14, 15, 주관식 문항 중에서는 20번, 21번, 22번 이렇게 한번 3문제, 총 6문제죠. 그죠?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함수와 1차 함수가 잘 결합이 되어 있는 문제고, 지수함수와 1차 함수가 결합이 되어 있으면 100% 평행이동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지수함수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고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어서 지금 문제 보시게 되면 rq 길이가 5라고 나와 있고 rp 길이도 5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문제 뭘 구하는 거냐면은 a 플러스 k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a는 지금 지수함수의 미세에 해당이 되고요. k는 요 1차 함수의 y절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수함수와 1차 함수가 결합이 되면은 평행 이동 관련된 문제인데 보통 이런 문제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에는 요 두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만으로도 충분히 요 p랑 q의 좌표가 표현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때 요 직선을 타고 이동을 하는 형태의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는 출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통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은 뭐 한 칸, 두 칸 이동해서 이 함수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좀 그런 틀을 벗어나는 문제가 좀 나오고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아.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RQP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요 길이가 5고요. 여기도 5야. 그치? 자, 그런데 어쨌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그렸기 때문에 내가 P에서 RQ로 수선의 발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가로의 2배가 세로가 될 거야. 그치? 따라서 여기가 이제 2P고 얘가 P가 되겠습니다. 요 간격을 P라고 했을 때 요 간격이 2P가 된다는 뜻이야. 그치? 여기는 5-P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P 값이 나오지 않겠는가? 됐죠? 빗변의 제곱은 5-P의 제곱 더하기 4P 제곱이 되겠고요. 양변에 5의 제곱이 지워지면서 요거 이제 5P 제곱이죠. 5P 제곱 마이너스 10P는 0이 되겠습니다. 5P로 묶으면 P 값이 얼마 나오니? P 값이 2가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요 길이가 2가 되고요. 얘가 4가 되면서 여긴 자동으로 3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서 완벽하게 요 PQR의 평행 이동 관계가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좌표 설정한 다음에 연립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우선은 점 R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점 R이니까 한번 스몰 r 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를 r이라고 하고요. y좌표는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a에 r 더하기 4승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해보죠. 됐죠? 자, 그러면은 q좌표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 5칸 이동했기 때문에 x좌표에 5를 더하시게 되면은 r 플러스 5, 마이너스 a에 r 더하기 4승 더하기 2분의 3 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P 같은 경우에는 3칸, 4칸 이동을 했기 때문에 X좌표에 3을 더하시고 Y좌표에 4를 더하시면 3 더하니까 R 더하기 3, 4를 더하시게 되면 2분의 8을 더하는 게 여기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에 R 더하기 4승 더하기 2분의 11 이런 식으로 좌표를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요 좌표와 요 좌표를 지수함수에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요 점의 좌표는 요 지수함수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따라서 y에다가 마이너스 a에 r 더하기 4승 더하기 2분의 3을 집어넣고요. x에다가 r 플러스 5를 집어넣게 되면은 a에 r 플러스 2승 마이너스 4분의 7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좌표는 y는 a에 x 플러스 1승 더하기 1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치?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a에 r 더하기 4승 더하기 2분의 11을 집어넣고요. x에다가 r 더하기 3 집어넣게 되면은 지수 부분이 r 더하기 4가 되니까 a에 r 더하기 4승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둘 중에 얘를 건드리는 게 낫겠다. 그치? 따라서 요거 이제 a에 r 더하기 4승을 한쪽으로 몰아버리면은
2배의 a의 r 더하기 4승은 1이 넘어가니까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a의 r 더하기 4승은 절반 나누니까 4분의 9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얘를 가지고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겠지, 그지? 따라서 a의 r 더하기 4승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9에다가 4분의 6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고요. 얘는 이제 a의 r 더하기 2승 빼기 4분의 7 이렇게 되겠다. 됐니? 마이너스 4분의 7 넘어가게 되면은 4분의 4니까 결과적으로 a의 r 플러스 2승이 1이 되는 거야. 0이 아닌 수에 대해서 그 밑에 0제곱을 해야 1이 되는 거니까 r은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r에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은 a의 제곱이 4분의 9니까 a는 2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k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는 뭐 r을 구하시든 q를 구하시든 편한 거 아무거나 구하세요. 요 좌표에다가 한번 r 대신에 마이너스 2 넣고 a 대신에 2분의 3을 넣어볼까요? 넣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q 좌표는 r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5 더하시면은 3컴마가 되시겠고요. a에다가 2분의 3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에 r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a의 r 플러스 4승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4분의 9라는 거 알고 있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9에다가 4분의 6을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좌표가 되겠습니다. k를 구할 건데 k는 마이너스 2x를 넘기시면 결과적으로 k는 2x 플러스 y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x에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은 6이 되겠고요. 거기서 4분의 3을 빼시면은 4분의 21 얘가 바로 k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4분의 21에다가 4분의 6을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분의 27 2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여기 13번 마무리 짓고요.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13, 14, 15 중에서는 그래도 얘가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4번 보시면은 최고차 함수가 1이고요. f'이가 0인 이차 함수가 존재를 한데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4부터 n까지 fx를 적분한 값이 0 이상이 되도록 하여라. 그걸 만족할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fx가 식이 f'이가 0이라는 얘기는 꼭지점 좌표의 x값이 2, 즉 추계방정식이 x는 2란 뜻이니까 뭐 x-2의 제곱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겠니? 다시 얘기해서 이 기억에서 f'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묻는다는 얘기는 요 p 값이 0보다 크냐 작냐 또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에 떠 있느냐 걸쳐야 하느냐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 같아.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x축 위에 그래프가 떠 있거나 접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가운데 추계방정식이 2예요. 그러면은 4가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이 양의 넓이를 역방향으로 적분을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음수가 나오죠. 마찬가지야. 양의 넓이를 역방향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그래프는 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즉 x가 2일 때의 y값이 반드시 음수여야 하고요. 4의 위치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4는 뭐 이렇게 있을 때와 그 다음에 2가 이렇게 있을 때 4가 안쪽에 들어와 있을 때 더불어서 가운데 추계방정식이 x가 2고 4가 밖에 있을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경우는 항상 성립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4가 여기 있으면은 3이 한 요쯤에 있고요. 한 1이 요쯤에 있을 거야. 그러면은 4에서 3까지, 4에서 2까지, 4에서 1까지는 모두 음의 면적에 해당이 되는데 음의 면적을 역방향으로 적분을 하시게 되면 양수가 나오고 어차피 4에서 5, 4에서 6은 양의 면적을 정방향으로 적분을 하는 거니까 0 이상 양수가 나올 거예요. 뭐 n이 4일 땐 0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이 돼. 그러니까 4가 여기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요 경우를 볼까요? 4가 안쪽에 있을 때 4가 안쪽에 있을 때는 언제냐면은 3이 이제 한 요쯤에 있을 거고요. 1도 더 가까이에 이렇게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5가 요 안쪽에 있으면 안 되겠지.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요 음의 면적을 정방향으로 적분을 하게 되니까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5는 바깥에 있으셔야 할 거예요. 그지?
여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음의 면적을 역방향 적분을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4에서 5까지 갈 때 요 면적이 넓어야 하는 거잖아. 그치? 요것만 해결되면 6일 때부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인테그랄 4에서 5까지 fx d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제 요거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겠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4가 이 밖에 있으니까 5, 6, 7은 문제가 안 되는데 3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요 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음의 넓이가 넓어야지만 역방향 적분을 할 때 양수가 나오고요. 얘만 해결되면 2일 때랑 1일 때 문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3부터 아니죠. 4부터 3까지 fx dx가 어쨌거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우선은 요 경우는 무조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때 p값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4,0을 지나는 거니까 4 넣을 때 0이 돼야 되죠. 4 넣을 때 0 되려면 p값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 나오나요? 그래서 p는 마이너스 4가 가능한가 봐. 얘 같은 경우에는 4를 넣었을 때 음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 넣게 되면은 p 플러스 4인데 얘가 음수일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p가 마사보다 작을 때를 의미하고요. 얘는 p가 마사보다 클 때를 의미하는 거야. 얘는 p가 마사일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니은 볼까요? 니은 보시면은 4에서 3까지랑 4에서 2까지 적분을 물어봤는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4에서 3까지보다는 4에서 2까지 적분을 할 때 음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 즉 3에서 2까지 음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역방향 적분을 더하기 때문에 당연히 4에서 2까지 적분한 것이 클 수밖에 없어요. 얘는 틀렸죠. 됐지? 얘는 맞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은 디귿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랑 요거 한번 식을 계산해서 요 피해 범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가능한 피해 범위를. fx가 지금 식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적분 바로 한번 해볼까요? 3분의 1의 x-2의 세제곱 플러스 px가 되겠죠? 요거 이제 4에서 5까지에 해당이 되고요. 5 넣으면은 27, 4 넣으면은 8이니까 3분의 27에서 18 빼시면은 8 빼시면은 19인가요? 3분의 19 플러스 p가 되겠습니다. 얘가 0 이상이기 때문에 p는 마이너스 3분의 19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물론 전제 자체가 마사보다 작으니까 마사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똑같이 적분합니다. 3분의 1의 x-2의 세제곱 더하기 px. 요거 이제 4에서 3까지예요. 3을 집어넣으시면은 3분의 1이고요. 4를 집어넣으시면은 3분의 얼마야? 8인가요? 계산 헷갈려. 그죠? 따라서 3분의 1에서 3분의 8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나요? 그 다음에 3p에서 4p를 빼니까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얘도 0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넘어가시게 되면 p는 마이너스 3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고요. 물론 전제 자체가 마사보다 큽니다. 됐니? 뭐야. 마사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사 추가하시고요. 마저 얘까지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범위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19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지? 자, 그러면 디귿에서 4에서 6까지의 적분값을 물어봤는데 똑같이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분의 1에 x-2의 세제곱 더하기 px가 되는데 4에서 6까지니까 6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3분의 1에 4의 세제곱 64가 되고요. 4 집어넣으시면은 8이 되나요? 거기에다 플러스 2p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p의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치? 요거 편의상 그냥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요 동그라미는 p에다가 최소와 최대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9니까 마이너스 3분의 19의 2배는 마이너스 3분의 38이고요. 얘가 3분의 56일 거야. 따라서 3분의 56에서 3분의 38을 뺀 값이 최소값이고요. p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7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3분의 56에서 3분의 14를 빼니까 계산하시면은 얘가 이제 3분의 18, 6이 되고요. 얘가 3분의 42, 14가 되겠습니다.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기억 디귿 답은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셔서 1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한번 보시면은, 자, an 플러스 1은 an이 4의 배수면은 절반을 해서 2n을 더하시고요. an이 4의 배수가 아니면은 an 플러스 2n을
계산을 하시면 다음 항이 나오겠습니다.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50과 60 사이일 때 A1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시오가 문제가 되겠고요. 그들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딱 봐도 역방향 추론의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를 한번 건드려 볼 건데요. 요거 A4에다가 이제 A5를 이쪽으로 집어넣을 것인지 이쪽으로 집어넣을 것인지는 A4가 4의 배수냐 4의 배수가 아니냐에 따라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4가 4의 배수인 경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걸 따라갈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A4에다가 다섯 번째 항은 절반을 하신 다음에 n에 4 넣으시면 8이 될 거예요, 그죠? 얘는 이제 2분의 3 네 번째 항 더하기 8이 되는데, 얘가 지금 50과 60 사이가 돼야 돼. 50과 60 사이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 8을 다 빼시면은 42, 그 다음에 2분의 3 A4가 되고요. 이제 52가 되겠죠? 3분의 2를 곱합시다. 3분의 1을 곱하시게 되면은 28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되고요. 3분의 2를 곱하니까 얼마가 되니? 3분의 104가 되죠? 요 사이에 들어있는 4의 배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32밖에 없어서, 그래서 4의 배수일 때는 네 번째 항이 3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덩달아서 네 번째 항이 32면은 절반 때린 다음에 8을 더하시니까 다섯 번째 항은 24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세 번째 항은 24보다 커야 한다는 걸 의미하겠네. 우선 역방향 추론을 할 건데 요거 제가 식을 좀 바꿔볼게요. 역방향 추론하기 좋게. 우선은 AN을 기준점으로 두고 이 EN을 넘기신 다음에 2배 하시게 되면은 AN은 2N 넘기고 2배 하니까 2배의 AN 플러스 1 빼기 4N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이제 N번째 항이 4K, 4의 배수일 때,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아닐 때에는 AN을 기준으로 하니까 넘어가시게 되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이렇게 될 겁니다. AN이 4의 배수가 아니면 됐니? 뭐 잘 보시면은 딱 요거에 정확히 절반에 해당이 되죠. 요 정도의 규칙을 볼 수가 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이 30이야. 자, 네 번째 항이 30이면은 세 번째 항은 그대로 여기 규칙에 집어넣습니다. n에 3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2배의 A3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12가 되겠죠? 여기 절반 때리니까 A3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A3이 4의 배수일 때, 얘는 A3이 4의 배수일 때, 4의 배수가 아닐 때, 자, 그런데 여기가 네 번째 항이죠? 여기도 네 번째 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 번째 항이 32니까 32의 2배는 64야. 64에서 12를 빼니까 52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32에서 6을 빼니까 얼마가 되니? 우선 26이 돼. 우선은 얘랑 얘는 24보다 크니까 합격은 했어. 자, 그런데 이제 얘는 3의 배수가 세 번째 항이 4의 배수일 때 이제 요걸 쓰는 것이고요. 얘는 세 번째 항이 4의 배수가 아닐 때 쓰는 건데 딱 들어맞지. 52는 4의 배수에 해당이 되고요. 26도 4의 배수에 해당이 돼서 둘 다 통과. 됐죠? 두 번째 항으로 갑니다. 두 번째 항은 n에 2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2배의 A3 마이너스, 자, n에 2 집어넣으니까 8 되겠죠. 절반 때리면은 A3 빼기 4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A3으로 채택이 된 값이 두 값이 있기 때문에 52랑 26을 둘 다 넣어 보셔야 돼요. 여기 52 넣으시면은요, 52의 2배, 104가 되겠죠. 104에서 8을 빼시면 96이 되고요. 26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52에서 8을 빼니까 44가 되겠습니다. 얘는 어쨌거나 두 번째 항이 4의 배수일 때 쓸 수 있는 건데 둘 다 4의 배수니까 채택이 가능해. 됐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52랑 26을 집어넣게 되면은 52를 넣으면은 4를 빼니까 48이 되고요. 26을 넣으면은 4를 빼니까 22가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두 번째 항이 4의 배수가 아닐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두 번째 항이 48이면은 4의 배수가 아닌 것에 위배가 되니까 요거만 채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항에서는 요렇게 세 개만 남겠습니다. 됐죠? 첫 번째 항으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항은 여기 n에다가 1 집어넣으셔가지고 쓰시게 되면은 2a2 빼기 4 절반 때리시면은 a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거 다 96, 44, 22 다 넣어 보셔야 돼요. 다 넣어 보시게 되면은 자, 96. 96의 2배는 192고요. 4를 빼시면 188.
그 다음에 44의 2배는 88이고요. 4 빼시면 84가 되고요. 22의 2배는 44가 되고요. 4를 빼시면 40이 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항이 4의 배수일 때 채택을 할 수가 있는데 죄다 채택이 가능해. 됐니?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A2-2는요. A2가 세 값이 가능하니까 다 2씩 빼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6에서 2를 빼니까 94가 되고요. 그럼 44에서 2를 빼니까 4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2에서 2를 빼니까 20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 값들의 다 절반 값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치? 얘는 이제 첫 번째 항이 4의 배수가 아닐 때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중에 4의 배수가 아닌 거는 94랑 42만 4의 배수가 아니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188, 84, 40, 94, 42가 남고요. 어차피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요들 중에서는 최대 최소가 188과 40이 있겠습니다. 됐니? 물론 이제 더 추후에 더 큰 값이나 작은 값이 발견될 여지도 있죠. 더 따져봐야 돼. 그래서 난 지금 네 번째 항이 4의 배수일 때 해결을 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네 번째 항이 4의 배수가 아닐 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 항이 4의 배수가 아니면 다섯 번째 항은 아래식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을 하시게 되면은 다섯 번째 항이 이제 네 번째 항 더하기 얼마가 되니? 얘는 4너니까 8이 되나요?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얘가 지금 50보다 크고 6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8을 빼시게 되면은 42는 2배의 A사보다 크고 52보다 다시 작아요. 그죠? 따라서 요거 이제 2로 약분하시게 되면은 21보다는 A사가 크고요. A사는 26보다 작겠습니다. 4의 배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A사는 22, 23, 24는 불가능하고요. 25가 가능하겠죠. 그치? 그거에 각각에 맞춰가지고 A5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조사를 해볼 건데 금방 끝낼 수 있어. 첫 번째, 먼저 A4가 22인 경우 이때는 이제 A5는 8을 더하는 거니까 이제 30이 되겠죠. 그치? 됐니? 이때 먼저 한번 볼게요. 요 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안 헷갈려. 그래서 자, A3을 보겠습니다. 자, A3은 2배의 A4에서 12를 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4에서 6을 뺄 수 있어. 됐니? 우선 A4가 22니까 22에 2배를 해서 12를 빼면은 22에 2배는 44예요. 12를 빼면은 32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A4가 22니까 6을 빼면 16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A3이 4의 배수일 때 써먹을 수가 있고요. A3이 4의 배수가 아닐 때 써먹을 수 있는데 우선 이 16은 30보다 작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4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는데 A3이 16이니까 모순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만 채택이 됩니다. 4의 배수이면서 요 30보다 크니까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은요. 자, 두 번째 항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2배의 A3-8이거나 8이거나 A3 빼기 4거나 자, 지금 A3가 32니까 32에 2배 하신 다음에 8을 빼시면은 56이 되겠죠? 요거 이제 A2가 4의 배수일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채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32에서 4를 미안해. 32에서 4를 빼시면 28이 되는데 요거 이제 두 번째 항이 4의 배수가 아닐 때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4의 배수니까 탈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그대로 써먹습니다. 2배의 A2에서 4를 빼거나 A2에서 2를 빼시거나 56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56의 2배에서 즉 112죠. 4를 빼시면 108이 가능하고요. 이거 첫 번째 항이 4의 배수일 때 써먹는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56에서 2를 빼시면 54가 되겠습니다. 54는 역시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채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인데 요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어. 그치? 여전히 54는 40보다 크고요. 108은 188에 한참 못 미치지. 그치? 따라서 여기서는 건질 게 없다. 됐죠? 두 번째. 이번에 네 번째 항이 23이고 다섯 번째 항이 31일 때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8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세 번째 항은 2배의 A4에서 12를 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A4에서 6을 빼는 거야. 4의 배수일 때, 4의 배수가 아닐 때. 23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23의 2배에서 46이죠. 12를 빼면은 34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항이 4의 배수일 때 써먹는데 얘가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A4가 23일 때 6을 빼시면 17이 되죠. 그치? 얘는 4의 배수가 아니기는 해.
하지만 세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역시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패스. 세 번째, A4가 25일 때 보겠습니다. A4가 25면은 A5는 자동으로 33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세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의 2배에서 12를 빼거나 네 번째 항에서 6을 빼는 건데 25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25의 2배, 50에서 12를 뺍니다. 38이죠. 그죠? 요거는 세 번째 항이 4의 배수여야 써먹을 수 있는 건데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자, A4가 25일 때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얘는 19죠. 19는 물론 4의 배수가 아니기는 해. 하지만 19는 33을 넘지 못하잖아. 그치? 둘 다 버려지는 거야. 따라서 최대와 최소가 얘네 둘이겠다. 더하시게 되면은 228 몇 번에 있나요? 2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역방향 추론을 위해서 식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계산을 하면은 좀 덜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험을 볼 땐 좀 헷갈릴 수 있겠지. 그치? 자, 요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요. 한번 주관식 2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보시면은 fx가 다항함수고요. 다음식을 만족한다. 문제는 뭘 구하는 거니? f6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f'2가 4라는 조건도 있고요. 다항함수니까 차수를 반드시 지니고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 그 차수를 좀 이용할 예정이고, 보통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끝, 위 끝을 같게 만드는 x값을 양변에 대입을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봤자 어차피 좌변 우변이 0이 되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분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겠다. 됐죠? 자, 그런데 얘는 미분이 쉬워요. 근데 이제 얘가 좀 복잡하니까 요거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전개를 할 건데요. x-t와 fx를 이렇게 곱할 건데 어차피 t에 대한 적분이니까 fx는 상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x-t에 dt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t와 ft를 한꺼번에 곱하시게 되면은 x-t의 ft dt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자, 그러면은 지금 식을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fx 한 다음에 얘는 그냥 적분을 그냥 하려고 하거든요. t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요 x는 상수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분하시게 되면 xt가 되고요. t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t 제곱이 되겠습니다. 요거 0에서 x까지고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x-t의 ft dt 됐니?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좀 복잡하게 풀었는데 지금 칠판에서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바꾸고 있어요. 요거 이제 fx 하신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t에다가 0을 넣어봤자 0이기 때문에 x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x 집어넣으시면은 x제곱에서 2분의 1 x제곱을 빼니까 2분의 1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t ft dt 됐니? 얘를 이제 미분을 할 거야. 어차피 양변 미분할 거니까. 미분하시면은 얘는 곱미분이죠. 그죠?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니까 2분의 1 x제곱 미분하시게 되면은 x가 되겠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얘 미분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선 요만큼만 미분을 했으니까 거기에 세배하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미분해 볼게요. 앞에 거 미분 4x,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요만큼의 세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 세배하시게 되면은 2분의 3 x제곱에 f'x가 되고요. 여기 세배하시게 되면은 3x fx인가요? 3x fx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세배를 하니까 세배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길까요? 넘기시게 되면은 요거 3xfx랑 4xfx가 만나니까 x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x제곱 f'x가 넘어가시게 되면은 2분의 1 x제곱의 f'x가 되겠습니다. 얘가 결과적으로 세배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사실 한 번 더 미분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잘 보니까 여기가 이제 곱미분 형태더라고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다시 얘기해서 얘가 이제 2분의 1 x제곱의 fx, 얘를 이제 한번 미분을 한 형태더라고. 됐니? 얘가 이제 3배의 인테그랄 0부터 x의 ft dt. 이렇게 쓰고 나니까 여기서는 미분을 하기가 싫었는데 이렇게 쓰니까 한 번 더 미분을 해도 표기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2분의 1 x제곱 fx를 2번 미분한다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계도함수가 수투 과정은 아니지만 뭐 2번 미분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죠? 미분하시게 되면은 3배의 fx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fx가 몇 참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fx의 시작을 AX의 n승 따라라로 한번 잡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AX의 n승 따라라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2분의 1 x제곱이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 A에 x의 n 플러스 2승 어쩌고 저쩌고를 2번 미분한 것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3배에 해당하는 3a의 x의 n승 따라라,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요거 2번 미분하시게 되면은 n 플러스 2가 나오고요. n 플러스 1 또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1에 n 플러스 2, n 플러스 1에 x의 n승이 되고요. 얘가 결과적으로 3a의 x의 n승과 똑같은 거니까 그럼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이 얼마가 되어줘야 돼? 6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양변과 같은 등식을 이룰 것이다. 여기 지금 a가 빠졌네요. 어쨌거나 됐죠?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1의 곱이 6이 되려면은 자연수 n은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fx는 1참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참수인데 f'2야. 그럼 얘는 그냥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fx는 4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지?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게 되면은 2분의 1 x제곱에다가 결과적으로 4x 플러스 k를 곱한 것이고요. 얘를 2번 미분한 것이 4x 플러스 k의 3배니까 12x 플러스 3k가 되겠습니다. 요거 전개하시게 되면은 2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 k가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요거 한 번 미분하시게 되면은 6x제곱에다가 kx가 되고요. 또 한 번 미분하시면은 12x 플러스 k가 돼. 그런데 얘가 지금 12x 더하기 3k랑 똑같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k와 3k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k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fx는 얼마가 되는 거야? 4x가 되겠죠. 자, 문제는 f6을 물어봤기 때문에 6배 하시게 되면은 정답은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이 상당히 복잡한 편이었어요. 됐지? 넘어가셔서 2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BC가 지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BC가 4고 D2도 4니까 둘 다 지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의 중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냥 5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BF랑 C가 똑같아. 여기랑 여기가 똑같구나. 사실은 이제 얘가 이제 지름이니까 여기랑 여기도 똑같거든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해서 요 이등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풀이가 되는데 뭐 그런 풀이도 좋고 저는 그냥 제가 처음에 풀었던 풀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BF랑 C가 똑같다 표시했고요. sin CAE의 값이 4분의 1이래. CAE는 요각이거든요. 요각을 이제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왠지 원주각을 좀 사용하고 싶을 거야. 요 알파라는 게 요 호 CE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내가 D랑 C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 각도 알파가 되겠고요. 뭐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니까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여기가 2알파가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2알파가 되겠죠. 됐지? 자, 그랬을 때 사인 값이 4분의 1이래. 그러면은 요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이 4분의 1이면은 요 알파에 대한 사인 값도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D2가 지름이기 때문에 90도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지름의 길이가 4잖아. 4란 말이야. 그죠? 요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은 얘분의 얘가 되는 거지. 직각이기 때문에. 따라서 C2의 길이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C2랑 BF가 똑같죠? 요 길이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원의 중심이니까 지름이 4면은 반지름은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이제 2가 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여기를 구하는 거야. 여기의 제곱.
나는 할선 정리 좀 이용하고 싶은데 뭐 교육 과정에서 빠졌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BF 곱하기 FC는 DE 곱하기 AF.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인데 어차피 AF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제곱을 붙여버릴게.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BF의 길이가 1이고 FC가 3이니까 얘 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DE 모르는 상태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AF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DE의 제곱만 알면 끝이 나겠습니다. DE의 제곱은 여기야, 그치? 아, 요거를 내가 알면 끝이 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요 길이가 2야. 여기는 1이야. 자, 1과 2랑 2알파야. 두 변과 끼인각이야. 어떤 생각이 드니? 코사인 법칙 생각이 들죠. 따라서 D2의 제곱은요. D2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2알파인데 이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백악공식 이용해서 코사인 2알파 바로 구하실 수 있고요. 요삼각형에서 코사인 2알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니? 요거 이제 1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2배의 2 곱하기 2 분의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니까 8분의 7 되나요? 맞아요? 그럼 1에서 4 더하니까 5고요. 5에서 8분의 7에 4배 하니까 2분의 7이야. 그치? 요게 이제 2분의 3이 되겠네. 됐니? 따라서 여기 이제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F의 제곱은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 요렇게 풀었어요. 됐니? 2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다기보단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좀 문제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계산이 과하다. 우선 보시면은 gx가 0에서 4까지는 이 그래프를 따라가고요. x가 4보다 클 때는 fx를 따라갑니다. fx는 3차 함수고요. 최고차 한계수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 자, 그랬을 때 우선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4에서 어떤 식으로 생겨야 미분이 가능한가 그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x 곱하기 x 빼기 4의 제곱은 0을 뚫고 4에서 접한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0에서 4까지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볼게요. 한번. 좀 계산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왼쪽에 적겠습니다.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우선 0에서 4까지는 이런 모양새가 될 거야. 그치?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요 fx는 3차 함수긴 한데 f4가 0이면서 동시에 f'4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당연히 fx는 제곱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치? x 빼기 4의 제곱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요 2분의 21이라는 것은 요 fx 요 구간에서 2분의 21을 넣었을 때 0이라는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x-4의 제곱에다가 x-2분의 2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요. 최고차 한계수를 모르니까 a라고 놓는 게 맞겠지. 됐죠? 자, 그랬을 때 그래프의 경우 두 가지가 가능할 거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경우랑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경우를 볼 건데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경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요 그래프가 4에서 접하고 2분의 21을 뚫고 가니까 4에서 접하고 2분의 21을 뚫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0에서 접선을 그을 때 여기 하나 그을 수 있고요. 여기 하나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접선이 두 개가 생겨서 나조건의 모순이 되겠죠. 따라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가 아닌 음수일 때로 보는 게 맞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0에서 4까지 그리신 다음에 음수일 땐 얘가 4를 접하고 2분의 11을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제 또 하나의 산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그어질 때 접선이 하나만 완성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2,0이 여기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접선을 그으면은 요렇게 반듯하게 요렇게 돼서 요 산 모양에 딱 접하는 요런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얘는 극대 지점은 아니야. 극대보다 약간 비껴져 있는 지점이 되는 거겠죠. 됐죠? 요렇게 되도록 이제 요 a 값을 구해야지만 fx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접선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요 점의 접점을 한번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점은 t로 많이 잡으니까 t,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전개를 했었을까요? t 세제곱 마이너스 8t제곱 더하기 16t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은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똑같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부터 이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t 플러스 2분의
분자는 t 세제곱 마이너스 8t제곱 더하기 16t가 될 거고요. 얘가 결과적으로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기 때문에 미분하시면 되겠습니다. 3t제곱 마이너스 16t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은 올려 붙일게. t 세제곱 마이너스 8t제곱 더하기 16t는 3t제곱과 t가 만나니까 3t 세제곱이 있고요. 2차항은 마이너스 16t제곱에 6t제곱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0t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항은 16t에서 32t를 빼니까 마이너스 16t가 되겠고요. 상수항은 16의 2배이기 때문에 32가 되겠습니다. 넘길까요? t 세제곱이 넘어오면서 2t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t제곱이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2t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t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2t 더하기 32는 0이고 이거 굳이 조립제법을 해야 할까? t가 1인 게 너무나 눈에 보이죠. 그래서 t는 1 바로 잡겠습니다. t가 1이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기울기는 여기다 1 집어넣으시게 되면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기울기 3이면서 마이너스 2,0을 지나기 때문에 접선의 정체가 나온 거야. 접선은 y는 3x 플러스 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요렇게 있을 때, 지금 요게 지금 요 함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있을 때 요 접점을 s, a에 s-4의 제곱에 s-2분의 21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y는 3x 플러스 6이란 접선이야. 자, 그러면은 요 s라는 x값에 대해서 y값을 공유하고 기울기도 공유한다. 요걸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값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s를 곡선에 대입을 하게 되면 요 식이 되지만 접선에 대입을 하게 되면 3s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 3s 플러스 6은 a의 s-4의 제곱에다가 s-2분의 21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접선의 길기가 3이기 때문에 요 함수를 미분해서 s를 대입하면 3과 똑같다가 되겠지, 그치? 쓰게 되면은 요 함수를 미분해서 s를 대입하나 요 y값을 s에 대해서 미분을 하나 어차피 매 한 가지야. 따라서 a 쓰신 다음에 곱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s-2분의 21 앞에 거 그대로 s-4의 제곱 뒤에 거 미분하면 이기니까 안 쓸게요. 됐지?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정리 좀 할까? a에 자, s-4에다가 2배를 안쪽으로 들여주게 되면은 2s-20이 되고요. 거기에 s 빼기 4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s-4로 묶게 되면은 괄호 안에 2s 빼기 21과 s 빼기 4의 합으로 이제 묶이게 되겠습니다. 3s-25가 되겠죠. 됐니? 얘가 결과적으로 3이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내가 a를 없애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밑줄 친 두 식을 나누어 주는 거야. 그치? 따라서 나눠주시게 되면은 s 플러스 2가 되겠죠? a가 없어지면서 s 빼기 4도 하나가 없어지면서 결과적으로 3s-25 분의 여기는 이제 s 빼기 4가 하나가 남고요. 그 다음에 s-2분의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니? 올려 붙이시면은 3s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5s에 6s를 더하시니까 마이너스 19s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25에다가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얘는 요거 전개하시게 되면 s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21s 마이너스 2분의 8s니까 마이너스 2분의 29s가 되고요.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5를 곱하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니? 뭔가 계산이 틀린 게 이걸 왜 곱할까요? 이걸 곱해야 되겠죠. 그치?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21을 곱하니까 42가 되겠죠. 그치? 플러스 42. 넘기시면은 2s제곱이고요. 요거 마이너스 19s에다가 요거는 마이너스 14.5s 아니니? 넘어가시면은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4.5s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41을 넘기면은 마이너스 92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2배 할까요? 4s제곱 마이너스 9s 2배 하니까 마이너스 184가 되겠죠? 는 0이야. 인수분해가 놀랍게도 되더라고. 나도 근해 공식을 썼어요. 근데 근해 공식도 엄청 짜증나. 그러니까 8 하시고요. 얘가 23이거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하시고 플러스를 하시게 되면은
S가 8이 나옵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4분의 23은 마이너스 2보다도 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S가 8이 나오게 돼. S가 8이면 A 구합시다. 여기다 8 집어넣을까요? 자, 8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3은 A 곱하기 4 곱하기 8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되나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자, 문제는 뭐 구하는 거냐면은, 이제 문제는, G10을 구하는 거거든. G10을 구해볼게요. 자, G10은 결과적으로 F10이야. 그치? F10이기 때문에, 어디 갔어? FX식 어디 갔니? 여기에다가 10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0 대입하시면은 A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10 빼기 4의 제곱 36이죠? 그 다음에 10에서 2분의 21 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요렇게가 8분의 3이죠. 그치? 8분의 3을 곱하게 되면은 얼마야? 아우 헷갈려라. 36 곱하기 8분의 3 4로 약분하시면 2가 되고요. 9가 되니까 2분의 27이 되고요. 아마 문제에서 분모분자 더하라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2분의 2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공통문항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